자, 이번에는 토지의 분할입니다. 제가 토지 분할하는 방법을 5가지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제일 첫 번째,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지목 변경에 의한 분할. 예를 들어서 내 땅에 일부를 건물을 짓는다 하게끔 되면 그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지목이 대지로 바뀌죠. 그러니까 원래 전이었다가 대지로 바뀌면서 분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목 변경을 하게끔 되면 바뀌는 건 당연한데, 내가 건물을 지어서 분할하는 건 지목이 변경이 되는 건 너무 어렵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분할할 때 뭘 하게끔 되면 주차용지를 만듭니다. 내가 개발의 효과를 통해서 여기를 주차장으로 설치하겠다 하게끔 되면 농지나 임야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임야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여기를 형질 변경해서 여기를 뭔들로 만들겠다, 주차용지로 만들겠다 하게끔 되면 주차장으로 바뀌지 않으면 건물을 짓지 않고도 지목이 변경이 되니까 잘라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게 등기법에 의한 지분 매도인데, 이것이 다 공인중개사들이 하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땅이 예를 들어서 내가 2,000평이 있다. 2,000평이 있으면 토목설계사무실에서 도로를 만들 거, 그 다음에 가분할해서 200평씩 다 가분할해 놓습니다. 그래갖고 현재는 분할이 안 됐는데 도면상으로만 분할이 된 거죠. 그렇게 해놓고 거기 몇 번, 번호로서 1번, 2번, 3번에서 몇 제곱미터다 이렇게 놓고 도면을 가지고 공인중개사에다 맡겨놔요. 맡겨놓으면 공인중개사가 갖고 있다가 손님이 오지 않습니까? 여기 땅 이렇게 사겠냐고 물어보면 얼마나 사겠습니다 하면, 원래 철수였다가 사는 사람이 0이면 바꾸지 않습니까? 바꾸기 때문에 요만큼을 철수에서 이름을 요 땅을, 철수가 갖고 있던 땅을 0이 이름으로 바꾸겠다 하고 등기 이전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이전을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등기를 내주려면 자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우리가 자르는 방법이 가분할을 해놨다가 팔면서 주인이 바뀌면서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처음서부터 2명인지 3명인지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사갖고 어떻게 하냐, 합의에 의해서 분할하는 겁니다. 그럼 분할해서 이렇게 우리가 세에서 공유로 샀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하게끔 되면 인감도장 찍고 합의서를 가지고 가면은 측량한 걸 가지고 하게끔 되면은, 제가 먼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런 식으로 측량 신청해서 측량 성과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하니까 그냥 잘라주더라고요. 또는 그냥 합의서를 그냥 갖고 오십시오 해서 둘인 경우에 합의서 갖고 오십시오 했더니 합의서 제출했더니 그 지적과에서 나와서 말뚝을 바꿔주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하면서 잘라주더라고요. 처음서부터 공유물을 같이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자르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지, 등기 이전하면서 자를 수도 있죠. 5번째는 공유물 분할 소송의 판결에 의한 분할입니다. 판결로. 우리가 이런 경우는 그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물로 분할할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소장을 내게끔 되면 현물로 분할하지 않고 다 팔아갖고 현금으로 분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5가지의 종류가 어떤 땅이든지 건물을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은 이 5가지 이용하게끔 되면 제 경험에서 여태까지 분할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분할 다 했다는 겁니다. 이 5가지를 갖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하여튼 어떤 것이든지 다 분할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분할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안 되는 게 뭐가 분할이 안 되냐면은 2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5가지를 가지고 다 얘기했는데, 했으면 합의서는 분할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분할 안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분할하면서 진입도로가 없어지면서 분할할 수가 있죠. 그런 분할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분할하는 경계선에 구축물이 있죠. 담장이 있든지 장독재가 있든지 뭐가 있으면 안 해줍니다. 그거는 그냥 가분할만 해놓고 니네들이 그걸 다 없애고 나면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2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못 자른다는 것을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 진입도로가 있는 건물이 있는 땅을 진입도로가 없어지게 자르는 건 안 자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르는 경계선에 공작물이나 구축물이 있으면 안 자르준다. 이 두 가지는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자를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은,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은, 이건 뭐예요? 지적법입니다.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변경되니, 아까 내가 지목이 변경되면은 잘라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어떤 건물을 짓게끔 되면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는데, 대지로 바꿔놓고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지면 대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목 변경을 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뭐 자르는 것보다도 돈이 더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목 변경을 해서 자르는 방법은 제일 많이 썼던 것이 주차장 용지로 만드는 겁니다. 개발행위를 통해서 여기서 이만큼을 내가 주차 용지로 쓰겠다 그러면 전이나 임야에서 주차 용지로 바뀌게끔 되면 잘라준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서 보면 지적법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소유권 매매, 아까 등기를 하게끔 되면 주인이 바뀌면서 잘라준다니까, 주인이 바뀌었다고 여기를 해서 등기소에서 여기 땅이 철수에서 영위로 바뀌었다, 이만큼 면적이 하고 신청을 하면 그 지적과에서 그걸 잘라주고 번지수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등기소에서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고 번지수가 생긴 것 같고 등기하고 거의 이름을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잘랐을 때 잘라주지 않으면은 번지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요만큼을 철수에서 영위로 바꾼다 하는 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지적과에다 신청을 하게끔 되면, 지적과에서 번지수를 만들고 면적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 등기소에서 등기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등기를 먼저 잘라놓고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신청하면서 잘라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가분할을 해놓고 가분할 하는 걸 매매를 하면서 등기 이전하면서 자르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요거 보면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토지 분할, 이게 보면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분할 제한 미만으로의 토지 분할, 5m 이하로 토지 분할,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매행위 토지 분할은 뭐예요?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도로를 만든다고 신청하면 무조건 잘라준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면 뭐가 있죠? 도시지역 말고,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도시지역의 묘지를 무조건 분할해주고,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인 경우에 기존 묘지가 있을 때에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여기가 묘지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지목을 묘지로 바꿔주십시오 하게끔 되면은 우리가 바꿔준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우리 수강생 한 분이 농지를 샀는데 거기에 산소가 2개가 있는데 원상복구 조건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조건으로 낙찰 받았는데 그게 그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한 반 가격이 떨어져서 샀는데, 사놓고 그 원상복구 시키기 위해서 산소 주인을 찾아간 거예요. 거기다 동네 이장한테 물어봐서 찾아갔더니 어떤 여자분인데, 그 산소주인데 산소를 치워달라고 하려고 이제 가서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하나는 남편 산소고 하나는 시어머니 산소래. 근데 이제 그 상속을 받은 것이, 이제 그 땅 상속을 받은 것이 자기 남편의 동생이 이제 상속을 받아갖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자기 엄마하고 그 시어머니하고 남편 산소를 썼는데, 그게 이제 시동생이 빚을 지다 보니까 경매로 나갔기 때문에 산소를 치워달라고 했더니 그 여자분이 시어머니하고 남편 산소가 있으니까 내가 치우기보다는 그 농지를 다시 사겠습니다. 한데 경매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서 낙찰받은 겁니다. 그걸 팔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산소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원상복구하면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어떤 수강생이 그런데 이걸 다시 팔겠다고 해서 나 팔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팔아야 되냐, 이거 농지적으로 안 했는데 어떻게 팔아야 되냐 해서 내가 가서 토목 설계사무실에다가 여기 산소가 있는 거를 형질 변경해서 지목을 묘지로 바꿔라. 그래서 산소 2개 있는 거를 지목을 잘라서 묘지로 바꿔놓다 보니까 그 묘지는 농지증이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농지증이 있어야 되니까 산소 빼놓은 거는 농지증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팔았던 건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곳이 대표적인 데가 제주도죠. 제주도에는 전부 다 산소가 다 잘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 개설을 위한 분할,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준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개발인 허가 신청, 이게 보면 도로를 만드는 것도 개발인 허가 신청입니다. 이 개발인 허가 신청해갖고 여기 보면 개발인 허가 지모에 진출입 주시 보송 이렇게 돼 있죠. 개발인 허가 신청해갖고 여기 보면은 신청인 연변부 2명 이렇게 있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가 진출입 부지 조성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토지 매입비를 사용 승낙으로 한다. 토목공사비 얼마에서 상기소유 부분은 조달한다 이렇게 해갖고 보게끔 되면 피해 방지 계획서 만들어 놓고 요게 요 땅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다 양쪽 땅을 다 낙찰을 받았던 건데 요만큼을 분할해서 이 뒤에 있는 집이 다니게끔 돼서 이 도로를 분할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 분할해서 여기 보면 요런 땅이 요 가운데 이렇게 있었던 거 분할해서 보게끔 되면 우리는 사용승낙서 써주는 거고 두 사람한테다가 그다음에 측량 성과도 해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측량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있죠. 이렇게 자른다고 측량해갖고 개발인 허가를 이제 신청해도 다 잘라놓고 우리가 포장을 다 했지 않습니까? 포장을 해놓고 나서 준공검사를 개발인 허가 준공검사 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준공검사 나니까 잘라오고 포장이 된 도로로 잘라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제일 좋은 거 자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게 가분할해서 이름으로 바꾸면서 자르는 거. 그 다음에 아까처럼 주차장을 용지로 만들면서 지목 변경해서 자르는 거. 그 다음에 도로를 만들면서 자르는 거. 이 세 가지가 가장 좋은 겁니다. 이번에는 건축법에 의한 분할인데 건축법에 의한 분할은 이 5개 공장용지, 착분지, 학교용지, 주유소용지, 이 대지는 무조건 건축법에 의해서 여기 잘라달라고 그러면 잘라줍니다. 잘라주는데 조건이 주거지역에서 60제곱미터 이상, 상업지역에 150제곱미터 이렇게 최소 면적 이상으로만 잘라달라고 무조건 잘라줍니다. 건축법에 의한 거. 그 다음에 건물이 있는 토지를 자를 때는 그 건폐율과 용적률인데 건폐율과 용적률이 모자라지 않는 한 잘라줍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공장용지, 학교용지, 창고용지, 주유소용지, 대지인 경우에는 무조건 잘라줍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잘라달라면 그냥 바로 잘라주니까 그거는 자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가 마지막에 이제 민법에 의한 분할이죠. 아까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서로 합의를 해서 자르면 자를 수가 있는데 합의가 안 될 때는 판사님에게 잘라달라고 요구를 하게끔 되면 판사님이 그럴 때는 합의를 해갖고 오십시오 하고 합의가 안 되면 다 팔아서 현금으로라도 잘라주는데 일반적으로 현물로 분할할 수 있을 때는 진입도로가 없이 분할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 또는 아주 그러니까 건물을 못 질 정도로 작은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 합의를 해오라고 그러고 합의를 하다가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없이 판사님이 다 팔아서 나누는 걸로 분할을 합니다. 이렇게 판정물이 있어도 분할이 되지 않는 것은 건축물인데 이제 도로가 없이 하는 건 분할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분할하는 경계선에 공장물이나 건축물이나 구축물이 있을 때는 분할을 안 해준다. 자, 실전 사례입니다. 여기 2015-3477의 부여군 석전면에 보면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데 몇 평이죠? 183평인데 여기에 보면 집이 이렇게 두 채가 있었어요. 이렇게 집이 두 채가 있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거를 우리 수강생들 보고 낙찰을 받을 때 두 사람 이름으로 낙찰을 받으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이름으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두 사람이 그러니까
합의서를 써서 제출했더니 바로 잘라주더라고. 바로 잘라주는데 여기 자를 때에 여기 조금 요 처마가 조금 걸렸었거든요. 제가 이 자를 때 잘라달라고 신청했더니 잘라준다고 해서 측량해서 잘랐다고 했을 때 내가 측량하러 갔더니 측량한 사람들이 여기가 처마가 살짝 걸립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집 살지도 않는 집이니까 처마를 이렇게 쳐냈더니 그럼 됐습니다 하고 잘라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잘랐던 적이 이렇게 두 개로 자른 거죠. 원래 하나였다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충청남도 부여군에 보면 여기 보면 토지 지분 매각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로 토지만 우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이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사람이 우리 땅을 다시 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 좀 깎아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걸 얼마에 낙찰을 받았냐면 2279년에 낙찰을 받았길래 내가 3천만 원만 주면 달라주겠다, 팔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감정가격이 3,400이니까 3천만 원만 주면 까는데 그 대신 조건이 한 달 이내로 준다면 그렇게 잘라주겠다 그랬더니 다시 팔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달 이내는 못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집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엄마가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땅을 팔고 이거를 다시 살려고 한다. 그러길래 내가 그럼 다른 땅을 파는 시간, 그러니까 언제 팔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팔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길래 그럼 그러지 말고 이거를 건물이 있는 땅은 네가 갖고 건물이 없는 땅은 우리가 갖자. 그렇게 했더니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합의를 해서 조정으로 해갖고 합의를 해서 내가 측량 신청을 해갖고 건물이 있는 땅은 저쪽으로 갖고 건물이 없는 땅은 우리가 갖겠다 하고 조정으로 합의하다 보니까 조정 합의한 걸 가지고 우리가 분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갖고 처음에 내가 이 분할을 신청하러 갔더니 이거 건물이기 때문에 분할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판결문 받아가지고 건물이 있는 쪽과 없는 쪽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판결문을 이렇게 받아서 잘라주십시오 했더니 판결문이 있으니까 잘라주십시오 해가지고 잘랐던 경우입니다. 보면 농지법에는 원래요 분할을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농지법입니다. 가능한 한.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국유지 하천부지나 국유지 임야 같은 것이 있고 국어 이런 것이 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분할을 받거나 점유를 하는 것은 기본 원칙입니다. 원칙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건축을 할 때 얘기입니다. 그때 쌍용의 부회장님 제가 집을 한번 빌딩을 지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냥 바빠서 그런지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야 이사장 내가 어디 몇 번지에 땅이 있는데 그 건축허가 내놨으니까 어느 설계 사무실 가서 그 도면을 찾아가지고 그 집 지으려고 그러면 얼마 들어가는지 견적 좀 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계 사무실 찾아가서 도면을 받아가고 견적을 내서 제가 회장님한테 보내드렸습니다. 돈 얼마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지어 그러더라고요. 알았으니까 지어 그래서 그 당시에 빌딩을 큰 몇십억짜리 집을 지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집 짓는 건 조그만 한 60몇 평짜리 2층짜리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한 1, 2억 정도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전화로 그동안 한 몇십억짜리를 지어서 서로가 그러니까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2억 5천짜리가 얼마는 그냥 전화로 다 하는 거예요. 전화로. 그래서 지어서 내가 알겠습니다. 계약금 좀 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했더니 알아서 계약금 보낼게 해가지고 계약금이 들어왔길래 제가 이제 그 집질 땅 양재동 땅을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가 그 택지를 이렇게 다시 말하면 땅을 갖고 있다가 뭐라죠 환지로 준다 그랬죠. 환지로 받은 땅 중에서 그런 빌딩 진 큰 땅도 있었는데 그 옛날에 만들죽거리라는 곳에 근데 조그만 땅도 한 60몇 평짜리 땅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옆에 그러니까 환지로 그렇게 받은 땅은 몇 년 이내에 집을 안 지면 다시 환수당하더만. 그러다 보니까 그 할 수 없이 거기다 집을 지으려고 환수되니까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동네에 집을 다 젖어 있고 그 땅만 집이 안 젖어 있더라고. 그 내가 가봤더니 그 땅에 누가 상추하고 고추를 심어놨더라고. 땅 주인과 거기에 심은 농사 짓는 사람이 다르면은 땅 주인이 그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 평창동에 가서 집 짓다가 나중에 거기에 누가 파를 심어 놓은 거를 집주인이 그 집지라고 해서 내가 포크레인으로 파 엎었다가 파 주인한테 형사고소공 당해갖고 그 파가 다 물어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때 그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땅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심은 사람이 다른 사람일 때는 당신이 법적으로 얘기하면 남의 재물을 손괴한 사람입니다. 이거 합의를 보십시오. 합의를 보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해갖고 제가 그때 팥값을 다 물어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가봤더니 상추하고 고추가 심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상추하고 고추 심어놓은 거를 다 물어주고 집을 진 적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땅 주인과 농사를 짓는 사람은 땅 주인이 허락을 안 했어도 농사를 지었으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작물의 주인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땅을 점유허가를 받으면은 당연히 점유허가를 받아서 점유허가만큼 돈을 내면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제가 이 국유지 도로 점유허가를 나처럼 많이 받아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떤 땅에 집을 짓지 않습니까? 집이 작은데 건물을 지려면은 벽돌도 해야지 시멘트도 쌓아야지 뭐 이러다 보니까 도로를 이용해서 쌓는데 그냥 도로를 이용해서 쌓아놓으면 법에 걸리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이나 면사무소 가서 내가 여기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만큼이 내가 필요하니까 여기를 점유허가를 내주십시오. 그러면 얼마큼 해서 돈을 그 고지서를 내면은 얼마큼 쓰겠냐면 내가 6개월을 쓰겠다. 하면 6개월 돈을 내게끔 되면 그때부터 그 도로도 일부도 그 내가 공사를 하는 동안 벽돌이나 쌓으면서 쓸 수 있는 국유지 점유허가 그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면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있으면은 안 해줘요. 점유허가가 안 내준다는 얘기.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유지 점유허가나 불화를 받기 위해서는 내 땅 옆에 국유지가 있으면은 무조건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용하고 있지 않은 국유지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뭐부터 하냐면 농사부터 지어야 돼요. 이미 국유지 국어를 도로로 쓰고 있다 그러면 현황도로 인정됩니다. 근데 국유지 하천 부지가 있는데 내 땅 옆에 이렇게 봤더니 국유지인데 아무도 안 쓰고 그냥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제일 뭐부터 먼저 한다고요? 농사부터 먼저 지어야 되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서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제가 담당자한테 가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농사를 짓겠으니까 농사를 짓는 데 대해서 점유허가를 신청합니다. 하게끔 되면은 점유허가를 내준다는 겁니다. 자, 제가 실전 사례를 가지고 하나 설명드릴게요. 전에 제가 그 초월읍에 교회에 다닐 때인데 그 교회에 어떤 여자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뭐 전도를 한 것도 아닌데 얼마나 등록을 하길래 한 달쯤 있다가 여기 어떻게 우리 이런 시골 교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신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거기가 아파트 부지로 수용당하면서 그 수용당한 땅을 가지고 이번에 여기 농지를 사서 일로 이사 왔고 집은 그냥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지어놓고 그냥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십니까? 하고 이제 한 몇 개월 지났는데 한 1년쯤 지났을 거예요. 근데 하루는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났더니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났더니 그 여자분이 속이 상해 죽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아니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뭐가 그렇게 속이 상해요? 내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만 그분이 어디로 이사 왔냐면 팔당 근처에 이사를 왔거든요. 팔당 근처가 그 팔당이 옛날에 수력발전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 한전에서 수력발전소 만들었다는데 지금 수력발전소 안 하는데 그 팔당 근처의 땅을 전부 다 한전이 갖고 있어요. 한전이 갖고 있는데 거기 한전 보게끔 되면 이렇게 팔당이 넘지 못하게끔 이렇게 제방뚝이 있고 제방뚝 밑에 보면은 고수부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고수부지가 있는데 그 고수부지에 벼농사를 지어놓은 거야.
벼농사를 지어놓고 있는데 원래 그 벼농사를 농사를 거기가 잠깐 넘쳤어가지고 그 고수부지를 점유허가를 내가지고 허가 썼는데 거기에 한번 넘쳤어가지고 그 보상을 해주고 거기에 심지를 못하게 점유허가를 안 내줬단 말이에요. 따라서 점유허가를 안 내줬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 거기다가 그냥 팔당댐 옆에다가 고수부지에다가 밭을 갈아가지고 모내기를 한 거야. 한 3,000평을. 그냥 비어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유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농신 건데 동네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먼저 그 담당자는 몇 년 전 담당자는 거기 점유허가를 안 내줬었는데 새로운 담당자가 있다 보니까 거기 농사를 지어도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이 담당자가 그 동네 사람이 얼른 가서 담당자한테다가 그 국유지 점유허가 신청을 낸 거야. 그랬더니 담당자가 확인을 하지 않고 점유허가를 내줬어. 그래놓고 그 점유허가 받은 사람이 우리 모내기를 한 그 교인한테다가 내용 증명을 보냈어.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 보면 점유허가 신청서 돈 낸 영수증 있죠. 그거를 딱 찍어갖고 여기는 내가 몇 월 며칠 무로 국유지 점유허가 받은 내 땅인데 네가 농사를 지었으니까 이 시간 이후로 그 손 띄고 나가라. 그러니까 모내기 다 해놓고 해놨던 것을 한 3,000평인가를 돈 하나도 못 받고 그냥 빠져나오게 생기니까 속이 상해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 얘기는 뭐냐면 먼저 아무리 국유지지만 먼저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 있는데 그걸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으니까 바로 얘기를 했죠. 내가 해결해 줄게. 염려하지 말고 그 내용 증명 온 걸 가지고 채천면사무소 갔어요. 먼저 가서 담당자한테 만나려고 얘기했더니 담당자가 언제든 지금 출장 나가고 없는데 앞에 여직원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언제 들어오실까요? 지금 언제 들어오신지는 몰라요. 빨리 들어오기도 하고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다른 데는 보통 보면 내가 가면은 아 그러세요? 그럼 내가 담당자한테 전화로 들어서 그 몇 시쯤에 오는지 물어봐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원칙인데 마침 그때는 그 담당자는 몰라요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 담당 공무원 전화번호 못 가르쳐 주게 돼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전 면장실로 갔죠. 면장한테 가서 내가 여기 사는 사람인데 내 동생이 여기 이렇게 왔는데 내용 증명 이런 걸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던 거를 점유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데 해줬으니까 내가 보여줬더니 면장이 이렇게 보더니 담당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야 누구 좀 올라오라 그래. 저한테 아무 얘기 안 하고 누구 좀 올라오라 그래. 지금 출장 가고 없는다 했더니 바로 연락해서 바로 나한테 들어오라 그래. 하니까 한 10분 있다가 왔더라고. 그러니까 올라서 어떤 뭐 때문에 왔나고 했더니 그 면장도 대단하더만. 나한테 소리 안 하고 야단도 안 쳐. 그냥 그 면장이 담당 공무원한테다가 야단치는 게 아니라 아주 다정하게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더만. 나 있는 데서 내가 복사해온 내용 증명 있잖아. 이렇게 담당자한테 주면서 야 똑바로 좀 해라. 딱 요 한마디 하더만. 그러니까 담당자가 읽어보니까 당신이 이미 모내기 한 거 다 손 떨고 나가라. 이게 했으니까 담당자가 현황장에 가봐서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면은 점유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데 현장 확인 안 하고 점유허가를 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사용한 사람과 나중에 점유허가 받은 사람이 민원인이 붙게끔 된 거 아니에요, 보면. 야, 똑바로 좀 해라. 그러니까 이 담당자 얼굴이 다 읽어보더니 나가 와서 따지고 한 사람인 걸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읽어보더니 담당자가 얼굴이 약간 뻘개지더라고. 그랬더니 그 면장이 뭐냐면 내려가서 일 봐라. 그렇게 하더라고. 그들이 나한테 다시 하더니 집에 가서 며칠 기다리시면 다 잘 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서 기다리세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인가 있었더니 이따가 교회를 다시 갔더니 우리 그 집사님이
아우 사장님 이 집사님 그 저기 면사무소 와갖고요 전용 그 점유비 그 병을 우리한테 내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내고 우리가 그대로 농사 다 짓고 계속해서 짓게 돼서 너무너무 잘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유는 국유지 점유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을 때는 이미 포기해야 됩니다. 예전에 국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땅이 맹지였었는데 그 맹지의 땅을 갖고 국어를 점유허가를 내서 그 사람이 도로를 쓰게끔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건데 먼저 그 길게 된 도로를 이 사람이 점유허가를 내서 도로를 쓰면 되는데 그 앞에 그 주택에서 뭘 만들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점유허가를 내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 국어가 있는데 한 20m를 그 사람이 점유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야. 이거 나보고 어떻게 하면 안 되겠냐고 근데 안 된다. 그 사람은 먼저 점유하고 있던 사람하고 합의를 봐야 된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땅 옆에 있는 국유지를 점유허가를 받아서 내가 돈 내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쓰고 있을 때에 매매를 할 때 중개사님들한테 내가 이걸 매매할 때 보면 내 땅은 평당 30만 원에 팔아주시고 내 땅 옆에 있는 국유지 내가 지금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한 5만 원씩에 좀 남겨주십시오 하게끔 되면 그 사람이 먼저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인수인계를 해주면은 그 사람이 계속해서 점유하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국유지 점유는 제일 먼저 누구한테 해주냐면 기득권자한테 해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해준다고요? 기득권자. 먼저 쓰고 있던 사람이 기득권자인데 자기 마음대로 시간이 1년이면 1년 됐다고 해가지고 담당자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못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국유지 점유는 기득권자가 우선한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득권자한테다가 그 기득권의 권리를 같이 내가 사서 계속하면 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그 화성에 땅이 있는데 그 진입도로로 쓸 수 있고 창고로도 이렇게 야적장으로 쓸 수 있는 국유지가 있길래 내가 무조건 점유허가를 내고 그걸 쓰라고 그러고 한 3년 5년 쓰고 있다가 불화를 신청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낙찰을 받고 내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점유허가 신청을 내갖고 계속 썼단 말이에요. 몇 년 있다가 한 1년쯤 있다가 내가 한 1년 2년 있었나? 있다가 그거 이제 불화 신청해도 될 텐데 불화 신청 하시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그걸 불화 신청해서 200 몇십만 원을 왜 내가 안 냅니까? 어차피 내가 몇만 원 주고 쓰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걸 다시 말하면 자기가 그렇다는 다 배운 거야. 내가 그 공장을 팔 때도 거기 쓰고 있는 야적장은 그거는 내가 공장이 뭐 평당 60만 원이면 60만 원 못 받지만은 10만 원 정도 주고 그 권리를 그대로 팔 때 그 사용의 권리를 그대로 넘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뭐야? 기득권자. 즉 다시 말하면 국유지의 점유는 뭐가 되라? 기득권자가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친구가 있는데 신장에 가든을 하나 낙찰받았는데 거기에 국유지가 있는데 그 국유지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교수님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그길래 내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니까 와서 얘기하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낙찰받은 사람 그 여자하고 우리 수강생은 같이 왔더라고. 무슨 얘기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가든이 있는데 그 앞에 국유지 하천부지가 있었는데 자기는 낙찰받을 때 국유지 하천부지를 마당으로 쓰고 있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 땅까지 다 같이 낙찰받은 줄 아는 거야. 그냥 자기가 낙찰을 받고 거기 이제 그 가든하고 있는 새들어 있는 사람한테다가 내가 이 땅을 낙찰을 받았으니까 당신 언제까지 나가겠느냐 그랬더니 그 시간을 한 달만 정도 경매로 진행된 줄 알고 있고 한 달 정도만 시간을 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갈 테니까 그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장사하던 사람이 사모님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몇 년 동안 가든 장사를 했는데 이거 낙찰을 받으시면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줄 거예요? 아니면 장사 직접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우리 낙찰 받은 사람 투자하는 낙찰이니까 저는 장사는 못 하고요. 세를 줄 거예요. 그랬더니
세로 얼마 주실 건데요?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그 공인중개사가 그 낙찰 받으면 얼마에 얼마를 주겠다고 받아줄 수 있다고 낙찰 받으면 얼마에 세를 줄 수 있다고 약속을 하는 거니까 그 말대로 그 사람들 얼마에 얼마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있던 사람이 그 가격이라면 내가 그냥 그대로 할 테니까 나하고 새로 계약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여기까지는 사모님이 낙찰 받은 땅이 많고 이 앞에 이만큼 여기는 국유지 하천부지인데 국유지 하천부지는 사장님이 점유 허가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그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돈 주고 내겠습니다. 해가 얘기해주는 바람에 그때 그만큼이 한 7, 80평이 국유지 하천부지가 그 앞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분이 하남시에 들어가서 그 국유지 하천부지 내가 이제 낙찰을 받았으니까 나한테 점유 허가를 내게끔 해주십시오 하고 한 거야. 했더니 담당자가 이렇게 봤더니 그게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하천부지 점유 허가를 받은 것을 3년 동안을 돈을 안 낸 거야. 돈을 안 냈으니까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거는 원래 기득권자가 써야 되는 건데 먼저 기득권자가 3년치를 임대 점유 허가비를 안 냈으니까 당신이 3년치를 낸다 그러면은 당신을 기득권자로 해서 그대로 해서 점유 허가를 내주겠다. 그러니까 3년치가 뭐 1,100백만이고 얼마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걸 같이 내라 이렇게 했더니 그 여자분이 문서부터 쓰는 건 내가 내는 게 맞지만은 옛날 3년 전에 거를 내가 내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득권자를 우선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여자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건 난 못 낸다 이렇게 했더니 못 내면 나도 못 해준다고 담당자도 그런 거야. 그래서 다시 이제 그 가든에 가서 이렇게 해서 3년치를 내라고 하는 바람에 내가 그 점유 허가를 못 받아왔다 그랬더니 그 가든 얘기가 여기는 서울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하는 길목에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 주차장 없이는 이거 장사 못 합니다. 만약에 이 점유 허가를 못 받아주신다면 우리는 그냥 나갈 수밖에 없다. 그냥 계약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여자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이 새가 들어와도 그 앞에를 주차장으로 쓰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도 안 들어올 거 아니야. 안 들어올 거니까 할 수 없이 3년치를 내겠다고 다시 갔다는 거야. 갔더니 담당자도 이제 꼬라지가 나가지고 사모님이 안 쓴다 그래서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쓰겠다고 그래서 맞은편 사람이 그 돈 내고 쓴다고 했으니까 맞은편 사람하고 협상을 해서 합의를 해오시면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한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맞은편 땅 뭐 상점 주인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합의금으로 자기도 돈 얼마 했으니까 합의금으로 3천만 원 달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기득권을 넘겨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1,몇백만 원 안 내려고 하다가 3천만 원 지금 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게 그거야.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그겁니다. 현재 국유지를 점유하고 사고 있는 주차장을 돈 냈다가는 맞은편에서 씁니까? 지금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보더니 지금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요. 아직까지 점유 허가는 돈을 안 냈어도 누가 쓰고 있다? 돈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가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쓰고 있다 그랬더니 이건 내가 보면 담당자 꼬라지가 나서 한 거니까 내가 가서 얘기하면 되니까 가서 얘기하면 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나하고 같이 다시 가서 한번 해달라고 하고 안 해달라면 나하고 같이 가서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랬더니 이제 나보고 내일 같이 가자 그래서 내일은 안 되고 매달 며칠은 안 되고 내가 강의가 있으니까 그 다음 날 가겠다고 이제 며칠을 내가 한 3, 4일을 미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인가 우리 수강생이 왔어. 교수님 누구하고 그 저기 하남시에 같이 들어간다고 약속했는데 그 안 나가셔도 돼요. 왜? 그랬더니 교수님이 들어가면 누구 만나면 된다 그랬는데 그 걔가 나한테 전화 와서 교수님 들어가지고 우리 둘이 들어가자 그래서 둘이 들어가서 그 윗사람을 만났다는 거야. 만나가지고 이렇게 돼서 그 지촌 내용을 다 얘기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거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더니 담당자가 불러가지고 기득권자를 뺏을 수 없습니다. 담당자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 불러갖고 3년치 다 내게끔 하고 그럼 해드리라고 해갖고 3년치 다 내고 기득권자가 돼서 그대로 사용하게끔 됐습니다. 한 겁니다. 즉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국유지는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기득권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일단 기득권자가 돼놓고 나서 내가 무상으로 쓸 수 있으면 무상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와서 너 국유지 이렇게 무상으로 쓰고 있으면 안 된다. 돈을 내라. 안 된다 하면 그럼 내가 정식으로 점유허가 내서 쓰겠습니다. 하게끔 되면 점유허가를 내서 써서 그때부터 하게끔 점유허가를 몇 년을 쓰게끔 되면 5년이가 얼마 정도 쓰게끔 되면 불안을 신청해도 되는 걸로. 그때는 근데 무조건 다 불안해지지 않고 불안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심의를 했을 때에 또는 불안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일정의 국유지를 불안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불안하지 않고 우선권을 누구한테 주냐면은 기득권자한테 먼저 줍니다. 그렇지만 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 땅 옆이나 어떤 땅이든지 근처에 국유지가 있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점유부터 해야 된다. 점유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농사부터 짓는 겁니다. 심어 놓으면은 1년 동안은 추수할 때까지는 내가 점유하고 있는 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국유지 점유는 기득권자가 먼저 되기를 바라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개발행위허가 2입니다. 개발행위허가 2는 제일 첫 번째는 산지 전용, 그 다음에 농지 전용, 그 다음서부터는 건축법을 가지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